네, 안녕하세요. 전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입니다. 전시장에서 하니까 오늘은 낯설어서 이 긴장된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전시장, 분당 이제 정자동 이제 정자 대리점에 와서 요 차 이제 리뷰를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포토레스 시승 행사 가서 사전 계약을 했다고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 친구 이제 성진이가 이제 이곳 정자 이제 전시장에서 계약을 실제 했고, 오늘 또 여기 그 대표님께서 또 이렇게 자리를 또 마련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 자리 옆에 이 차를 두고 또 이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제가 아침에 우리가 아침에 그 보도 자료를 하나 기사를 봤어요. 바로 투싼 2000 신형이 나왔다. 연식 변경의 모델이 나왔다. 그걸 딱 보고, 야, 이 현대차가 또 이제 토레스 나온 날, G70 슈팅 브레이크 행사 하더니, 요번에 또 이제 그 토레스가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 거 보니까 또 투싼 나왔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과연 이 투싼 대비 요 토레스는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또 설명을 드릴게요. 호주야, 시작하자 그래. 민준아, 이 차는 내가 좀 사긴 샀지만 분명한 구매 포인트가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 나는 이제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로 정말 가성비하고 두 번째로는 포지셔닝으로 들고 싶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토레스 좀 많이 알아보고 계신데 그 토레스 가격표를 보시고 이제 투싼 가격표를 보시면은 면밀히 이걸 보면 생각보다 유튜브에서는 가성비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나갈 돈이 생각보다 차이가 크지 않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투싼이랑 토레스랑 가격 차이가 실제로는 크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 근데 사실 그게 당연한 게 토레스가 새로 나오게 되면서 상품성을 끌어올렸기 때문에 가격이 아무래도 좀 달라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토레스 같은 경우는 단순 가격이 아니라 어떤 이제 스펙상으로 좀 사람들이 가성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 상품성을 강화했다. 난 이게 딱 느껴져서 사전 계약을 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포인트, 그게 어떤 거 있다고 봐, 너는? 일단 크기. 크기.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새로 토레스가 나왔는데 투싼이랑 이 휠 베이스가 뭐 투싼이 좀 더 길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차가 실제로 밖에서 보는 느껴지는 이 전장의 길이 많이 있어요. 길이 같은 경우는 토레스가 투싼보다 한 단계 더 커. 그래서 이제 소렌토 정도의 전장 길이가 어느 정도 나와. 소렌토. 그래서 이제 이게 밖에서 보면 확실히 차 길어 보여. 근데 이제 뭐 이런 분들이 있어. 그럼 휠 베이스는 그대로인데 왜 전장만 늘려놓고 왜 큰 차인 척 하냐. 실제로 예전에 SM5, SM7 차이 알아? 정확히 잘 모르겠네. 옛날 SM5, SM7. 그게 뭐냐면 똑같은 차인데 SM7 범퍼만 늘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무슨 쓸모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차는 SUV잖아. 그리고 이제 적재 용량 자체가 이제 굉장히 이 차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스펙이야. 그래서 이 뒤를 가보게 되면 알게 되는 건데 트렁크 용량이 투싼이나 스포티지보다 훨씬 더 넓어. 그래서 트렁크 용량이 스펙상 소렌토와 동일하다. 700리터 수준이다. 그러니까 소렌토와 투싼을 고민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차가 아주 공간적인 면에서도 아주 큰 메리트가 좀 있겠네. 자,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좀 많이 큰, 좀 비싼 차를 몰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정말 적재 용량만 보면 이 토레스가 소렌토랑 적재 용량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구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차가 그러면 이제 또 그런다고. 그럼 휠 베이스가 짧으면은 안에 막 좁아서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차는 놀랍게도 그런 부분을 휠 베이스를 늘릴 수 없는 부분을 커버시키기 위해서 전고를 15mm 정도 올려놓은 거야. 한번 들어가 볼까? 그러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머리 위에 공간이 이만큼 남아.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레이를 한 번이라도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요. 레이가 실제로 사이즈가 모닝이랑 거의 똑같은데, 타보면 약간 스타렉스 타는 느낌이거든?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휠 베이스가 짧은 그 단점을 그 전고를 올림으로써 커버를 쳤다. 이건 이제 연구를 정말 많이 한 거고, 나는 좀 이제 이건 쌍용이 정말 세이지 포인트 잘 잡았다 싶은 거지. 그래서 그 보시는 분들은 쌍용 이제 전시장 가시면은 꼭 한번 타보시고 공간감을 체감해 보시면 짧은 휠 베이스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하실 거예요. 그럼 실제 2열에 탔을 때도 이제 어떤 레그룸이나 요 헤드룸이 좀 그럼 레그룸 같은 경우도 여유가 있어. 보면 그렇게 이게 사실은 그 투싼하고 소렌토의 투싼하고 스포티지 휠 베이스가 넓다고 길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있잖아. 투싼하고 스포티지가 세대를 거듭할수록 지금 휠 베이스가 계속 길어져가지고 옛날 소렌토나 이제 그 산타페 정도 사이즈가 돼버려서 그런 거지. 이 차의 원래 스펙 자체가 이 휠 베이스가 좁은 차가 아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고까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소비자가 느끼는 그 공간감은, 나는 두 차를 다 타봤지만 투싼보다 토레스가 넓다. 이건 정말 체감이야. 거기다가 트렁크가 그 전장이 긴 만큼 트렁크가 길다. 그래서 이 공간감 대비 이 차의 가성비가 좋다. 나는 이제 그걸 가장 큰 이제 가성비 측면에서 구매 포인트라고 잡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차가 보면은 이 쌍용이 또 SUV 명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적인 디자인 코드를 굉장히 세련되게 표현해 놓은 거지. 근데 요즘 디자인 코드가 다 여성적인 거 알지? 그치. 그래서 투싼도 여성적이고, 스포티지는 그거보다는 남성적인데 스포티지 디자인이 좀 약간 좀 그렇잖아. 호평을 많이 받잖아 지금. 그 다음에 QM6 그것도 여성적이야 사실은. 근데 이 차는 남성적인 디자인을 원하는 구매층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디자인 코드다. 나는 이제 그걸 좀 꼽고 싶어. 그래서 포지셔닝을 좀 확실하게 잡았다. 그리고 그 투싼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나왔어. 이제 2년이 지났잖아. 요즘 이제 디자인 코드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싼의 이 디자인이 지금 좀 보면은 약간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근데 쌍용이 이번에 올해 나온 이 토레스는 2022년에 나왔는데 2022년에 나온 것 중에서도 디자인을 잘했다. 나는 이제 그걸 좀 꼽고 싶어. 너가 개인적으로 가장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 포인트 외관에서 어떤 게 있어? 디자인 포인트는 이제 혹자들은 여기를 이제 찝을 좀 카피했다고 얘기들은 하시는데, 근데 사실 뭐 디자인 코드가 뭐 어느 브랜드든 간에 그것에서 자유로운 브랜드는 사실 없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수직선, 이게 이제 국내 브랜드에서는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최초로 시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남성성을 좀 더해준다. 난 그렇게 좀 봤고, 그 다음에 또 저번에도 우리 또 시승기 나가니까 또 이제 그 유튜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 터보 힘 안 모질한가요?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좀 이제 객관적으로 1.5 터보의 어떤 이제 엔진의 스펙이 자연흡기로 치면 2.4 이상이야 사실은. 근데 QM6 얼마 전에 너랑 나랑 리뷰했던 거 있잖아, 3달 전에. 그거 2.0 LPG거든. 근데 뭐 잘 굴러가고 판매량 받쳐주잖아.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차가 잘 나가는 차야.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우려하듯이 1.5 터보의 어떤 힘은 부족하지가 않다. 오히려 이제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좀 보고 싶고, 이 구동계 쪽으로 좀 더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그 스포티지나 투싼 같은 경우는 DCT 미션을 썼었어. 이 DCT 미션이 오토 미션이지만 실제로 수동 미션에 가까워서 이 변속 충격이 많은데, 사실 이 한국 사람들이 DCT 미션에 아직 적응을 잘 못해. 그 물 흐르듯 가는 그 오토 미션을 되게 좋아하거든. 그런 면에서 아이신 6단 미션 쓴 이 차가, 물론 이제 8단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뭐 원가적인 측면도 있고, 이 차가 부드럽게 흘러가는 변속감, 저번에 타봤지만 그 꿀렁거림이나 이런 게 전혀 없고, 특히나 이제 DCT 미션을 쓰게 되면,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 그 가장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속할 때 이제 변속되는 감보다는
감속을 할 때 DCT 미션들이 저단으로 변속하는 경우가 좀 많아. 이 그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끄끄끄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차를 탔을 때는 승용차 못지않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난 그래서 이제 구동계 쪽에서도 오히려 이제 DCT 미션 안 쓰는 게 그 세일즈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너도 이제 나랑 계속 리뷰를 하면서 느끼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 시승 영상을 이제 보는 이유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뭐 대리만족이라고나 할까? 이제 그런 게 있잖아. 그럼 너가 지금 시승 행사 갔다 와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어떤 뭐 승차감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주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데. 가장 인상 깊었던 이제 승차감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쌍용차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뭐 칸 이런 거 맨날 미션하면서 굉장히 꿀렁꿀렁거리고 이제 그런 이게 쌍용 이런 맛이지 이렇게 탔는데 주행감이 승용차 같다. 그 이전의 쌍용에 비해서 흡사 옛날 현대차를 그냥 타는 느낌이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션과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차의 어떤 외관은 남성적이고 이런데 실질적인 승차감은 굉장히 소프트하다. 이게 이제 주행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 일전에 내가 이제 셀토스, 그러니까 어제 내가 우리 이제 그 아내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저기 서판교에 저녁 먹으러 왔는데 거기 여성분 딱 세 분이 앉아서 이번 첫 차 산다 그러면서 그 셀토스 대신 좀 이제 자기 토레스를 이제 계약했다고 이제 하더라고. 그 셀토스의 가장 큰 이제 그 단점으로 지적된 게 바로 DCT 미션의 꿀렁이. 그렇지. 또 엑셈 그리고 또 XM3 그것도 엄청 이제 꿀렁이더라. 그걸 요 차 타면서 나도 실제로 이제 느끼지 못했고 하지만 분명히 좀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 그럼 어떤 또 아쉬운 점이 있을까? 아쉬운 점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이건 승차감 외적인 부분인데 솔직히 난 승차감 만족했거든. 좀 고연비 차량 버전이 한 좀 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QM6가 히트한 이유가 뭐냐면 QM6가 좀 어떻게 보면 아주 어중간한 차잖아. 근데 히트한 이유가 LPG가 나와가지고 이 하이브리드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고연비 차량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돼버린 거지. 그래서 쌍용에서도 그 부분을 조금은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쌍용이 원래 디젤 명가인데 요즘 디젤이 너무 힘을 못 쓰니까 그 부분이 좀 공백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사전 계약자 입장에서 요 이제 투싼 대신 요 차가 가진 뭐 경쟁력에 대해서 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또 뭐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투싼 대신 토레스 사도 큰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다. 사세요. 네. 사도 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늦게 좀 계약한 게 실제 차는 받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만약 저희가 또 차가 또 나오면 그 실차를 또 중심으로 또 리뷰를 그래도 진행하겠습니다. 투싼 스포티지보단 빨리 나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